아들이 왔다는 말에 어머니가 서둘러 달려오셨다.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르니 자주 만날 수도 없는 모자지가. 요새는 안 아파요? 요새는 안 아파? 얘가 요새는 안 아프냐고? 아파서 병원에 해봐. 똥은 잘 나와? 안 나오니까. 어느새 귀도 어두워지고 잔병도 많아진 어머니. 전화로 안부를 여쭐 땐 몰랐는데 뵙고 보니 기력이 꽤 약해지신 것 같다. 얼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는 요양원 있어요, 평택에. 힘들게. 거기 봉사를 왔어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잘했네. 눈물 나더라고. 엄마 생각나서.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서. 그리고 순천 석가 어머님을 위한 사차림식 차림표.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엄마 손보다는 내가 떨어지지. 한번 기대해도 좋을 거야. 표고버섯 수도사 된장으로 만든 찌개. 그다음에 이제 이거 좀 더우니까 삼을 좀 샀어요. 여기서 우리 경동시장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삼, 그 수삼 야채말이하고 수삼 메밀 전병말이 그래서 9가지 정도. 맛있을 것 같아서 어땠어요? 아니 맛있지. 삼시바rek을 한번 하려고. 공양을 올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때가 언제인데. 오랜만에 재회니 밀린 얘기하느라 바쁜 두 사람. 뭐 필요한 거 생각하고 있어. 내복이라도 한 벌 사드리고 싶어 모시고 나온 게 경황이 없어 선물 하나 사오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는데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좋으신 것 같다. 그런데 삼복더위에 내복은 왜 사드리려는 건지. 바깥에서는 차돌급 받으면 내복 사드린다고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고 또 어머님도 그런 경험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출가한 지 30년. 모자의 연이 끊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회한이 왜 없을까? 혹시라도 알아채실까 싶어 조용히 눈물을 훔친다. 어머니의 가슴을 또 아프게 할 수는 없어서다. 이게 색깔이 때도 안 타고 여름이니 모시네일을 사드리기로 했다. 근데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사이즈 어디가 있는 거야? 90 엄마 그거 몇 입이요? 97이네. 그래서 가만있어 봐. 내가 또 이러고 꼭 멱살 잡은 것 같이 보이잖아. 가만있어. 이거 97, 99인가? 98 아니야? 진작 이야기 하지. 그럼 알고 있으면서 아이고 90에서 안 되겠네. 적네. 그게 좋구나. 그게 좋은데 내복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안에 속옷하고 딱 어울린다. 밝고 어머니를 이끌고 난생 처음 여성 의류 매장에 왔다. 내 입만으로도 족하다 하셨지만 자식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스님이 보세요. 더 예쁜 거 달라. 어머니도 천생 여자다. 안에다가는 라시 같은 거 인생 입는 거 80부터 이뻐. 시작이라는데 뭐. 네.
오래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사시는데도 속세 연에 얽매이는 것 같아 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굳이 그래야 했을지. 달리 보면 어머니 역시 자신이 모셔야 할 또 다른 부처님이 아닌가. 어머니는 성을 초월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어머님의 정, 그 모정을 부처님 마음에 비유해가지고 모정불심이다. 그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어머니의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부처님 마음하고 또 진배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피곤하셨던지 어머님 고난 잠에 빠지셨는데 아들의 요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두부찜. 졸여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부터 먼저. 어머니를 위해 제일 먼저 해드릴 사철 음식 요리는 표고버섯에 호두와 고추, 죽순까지 넣은 영양 만점 두부찜.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도 스타트에 집어넣어야지. 냄비에 물을 깔고 그 위에 부친 두부와 가진 채소, 버섯을 켜켜이 쌓아 올린다. 간장과 고춧가루, 들기름을 섞은 양념장을 붓고 졸이면 완성. 지난 20년간 요리에는 비구를 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줬던 사찰 음식들. 정작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께는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었다. 아들로서 어머니께 올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공약. 그간 쌓은 요리 실력에 더해 자식으로서의 효심도 후회 없이 쏟아붓고 싶다. 경심아, 들어와 좀 들어 이것 좀. 남매가 어머니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은다. 두부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음의 기운이거든. 그래서 이제 음양 조화가 잘 돼야 돼 음식에도. 요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생에게 사찰 음식 강의까지 하다 보니 땀이 비 오듯 흐른다. 아, 이렇게 머릿속에도 이렇게 딱 있구나, 땀이.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했던 둘째 아들. 그런 만큼 거는 기대도 컸었다. 10년은 건강해지겠는데? 젊어지겠는데? 그런 아들이 편지 한 장 써놓고 속세를 떠나자 몸져 누울 정도로 상심했던 어머니. 한 1년도 넘게로 신복을 딱 입고는 집으로 다녀러 온 거야. 기가 막혔지. 결국에는 처음에 쫓겨난정이 나 그리 될 줄 알았다 생각은 못했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사람이 그것도 자기의 운명이고 타고난 것 같아. 나는. 그 마음을 자신의 음식으로 보듬어드리고 싶다. 연꽃에 나온 연씨, 예. 연지하고 대추하고 수삼하고 구기자하고 그다음에 그 호두, 뭐 은행. 아, 맛있겠다. 넣어줄 거 아니야. 아, 예, 알고 있어요. 제 먹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먼저다. 부처님한테 마주 올릴 때 예. 이렇게 올리고 딱 하거든. 따곡따곡 해가지고. 부처님께 음식을 올리듯 성심을 다하는 종이다. 그 절 장독대에서 다 포은 거야. 예. 드시고 우선 맛만 보고 계시라고 그래. 이제 지금부터 반찬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식당 사장이 아닌 조수가 된 동생이다. 먼저 드시고 계시라고 하니까 요것만 먼저 드시고 계시라니까 자 연자밥이랍니다. 연자밥. 자 이거는 표고버섯 두부 된장국. 부처님 제자가 된 자신을 지금까지도 애달파하시는 어머니. 손수 만들어 올린 생애 첫 공양으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싶다. 나 떠먹을래? 갑자기 수저를 놓는 어머니. 맛봐야 할 음식들을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지금 넣는 건 뭡니까? 전분 가루를 물에다 개었어요. 어머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스님으로서 고기는 사찰함식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부를 튀겨가지고 고기 대신 두부와 표고버섯 튀김을 넣어 만드는 표고버섯 탕수육. 탕수육 같은 풍미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소화도 잘 되고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은 사찰 음식이다. 어머니 치매 걸리지 마시라고 포도하고 잣을 또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얇게 붙여 꿀을 바른 메밀전병 위에 꿀에 버무려둔 대추와 인삼을 올려 말아주는 수삼 메밀전병 말이. 노안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입맛을 되살려주고 쇠한 기력을 북돋아줄 것이다. 방금 완성된 유부버섯 조림이 식탁에 오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위로 해서 이게 안에가 두부랑 숙주랑 근데 내일에다 싼줄 알았네 처음에. 드셔보세요. 뜨거워요. 어때요? 맛있어요? 두부구나. 두부도 맞는데. 두부하고 숙주하고 표고버섯. 네. 이거 불 드시고 계세요? 뜨거워요. 표고 다진 물에다가 고추장, 그다음 여러 가지 피망, 참기름. 20년 경력의 공양간 요리사건만 좀처럼 안 하던 실수를 하고 말았다. 누구에나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게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하면서도 역시 어머니 앞에서는 환경심을 이렇게 놓치네요. 고추장하고 피망하고 네. 버무린 거예요. 맛있다. 괜찮아요? 껍질 깍두기 매일 속았네. 깍두기 같아요? 응? 깍두기 고기. 같아요? 표고버섯 아, 있습니다. 요거 뭐. 좋아하시는 고기는 없지만 몸에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괜찮아요? 이거 많이 드셔야 되는데 치매에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래요.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탕수육. 이게 수삼 메밀 전병말이 겁니다. 아, 수사람. 이게 보세요. 나도 하나 먹을게요. 맛있네. 맛있어. 담백하게 괜찮네. 그렇게 많이 안 달고. 풀코스 사찰 음식 요리에 대미를 장식할 후식이 도착했다. 어제 좀 맛이 좀 어쩌요. 맛있네. 와인. 죄송합니다. 예. 인삼을 얇게 그 포를 떠가지고 꿀에다 재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추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거 뭐예요, 요거? 팽이 팽이버섯.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소스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이제 곁들여 먹는 거라. 아, 네, 고급스럽게. 예. 오늘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음식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먹으라. 저도 하나 먹여주면 어, 안 돼요? 그래. 아이고 우리 일한 정시 사장님 오늘 스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기꺼이 식당을 내주고 보조까지 해준 동생 덕분에 무사히 요리를 마칠 수 있었다. 해드린 거 이거 좋네. 세월이 간 게 그러지만 조금 주름살이 생겨서 나 마음이 아파. 내가 무슨 주름살 했어? 나 뻣뻣한데? 아니야. 아 있어요? 그 전에 보통 조금 생겨. 아 요새 내가 일을 막 해가지고 무지하게 해봤어 막. 그래가지고는 막 햇빛하고 그러니까 얼굴은 새카매지고. 막 얼굴도 꼬매지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한번 한참 일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여기 선사 주임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주인데. 그래서 나도 참 민망하고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그 사람 얼마나 민망했어요. 그럼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데. 그래서 머슴 겸 주주입니다. 예,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그래요? 늙어버린 아들 때문에 민망하고. 마음이라도 상하실까 애써 어머니를 달래고 서둘러 자리를 뜬다. 좀 드셔. 예, 많이 드시지 말고. 저기 그냥 한번 마무리 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다. 어차피 자신은 곧 떠나야 할 사람. 곁에 머물며 정을 쌓을수록 헤어질 때 고통은 더 클 것이다.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승려 정문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 택시를 기다리는 내내 어머니와 아들은 말이 없다. 택시 오기 전에 한번 진하게 거듬고.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은 언제나 애달픈 것. 스님 또한 사람이기에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못내 서운하신 듯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 그러나 오래전 그때처럼 부처님 품으로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걸 어머니도 잘 아신다. 가세요.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시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발언해 본다. 새벽 3시 반. 수도사 주지 정문 스님의 하루가 시작됐다. 부처님께 귀의해 평생 수행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인간으로서 어찌 번뇌가 없겠는가. 부처님 앞에 마음 모두를 내려놓고 승려 정문으로 다시 태어나는 스님이다.
관음전 앞 연못에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정문 스님이 연잎을 딴다. 이게 날씨가 무덥고 또 이렇게 이동 중에도 쉬질 않아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예전에는 이렇게 바깥에 나들이 가고 소풍 갈 때 이 연잎이 필수품이었어요. 해독작용이 우수하고 자양강장 효과가 뛰어난 연. 오늘은 이 연잎으로 특별한 요리를 할 생각이다. 수도사 템플스테이의 사찰 음식 강의 시간. 오늘 참가자들이 배울 음식은 바로 연잎밥이다. 연 뿌리 연잎으로 권하고 싶고 그리고 안 뜨겁구만. 갓 지은 밥에 손을 대고 말았다. 자 밥을 깔고 자 이렇게 깔아주시고 연씨 예, 땅콩처럼 맛이 비슷합니다. 연근 있죠? 연근을 이렇게 넣으시고 파서 이미 삶아져 있어요. 예. 잣과 은행, 대추와 인삼까지 들어가는 영양밥. 이제 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연잎에 싼 밥은 찜통에 넣고 쪄낸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튀길 거예요. 잘게 다져 물엿과 소금으로 가늘한 표고를 두부 사이에 넣은 뒤 튀기는 두부 소박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밀가루를 묻혀야만 이 밀가루 반죽이 골고루 잘 입혀집니다 이렇게. 이제 튀길 거예요. 네. 부모와 자식간에는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움은 이 음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향수를 달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핸드폰 때려가지고 프라이 치킨이나 시켜주고 라면이나 끓여주고 이렇게 되면 무슨 그림이 생겨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니 가족에게 꼭 만들어주라고 입버릇처럼 권하는 스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을 절로 불러일으키는 게 사찰 음식의 또 다른 매력이다. 외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직접 손필별로 안 좋지만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가족들한테 제공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같은 시각 야외 공양간이 분주하다. 불을 지피느라 구슬땀을 흘리는 신도님들. 덥죠. 더워요 지금부터. 그래도 또 손님 초청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얼른 또 맛있게 해드려야죠. 신도님이 뗀 장작불 맞아가며 가마솥에서 푹 쪄낸 연잎밥. 됐어? 뜨거운 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뜨거워. 연줄기 넣어서 저기 쟁반 또 있어. 템플스테이 참가자와 신도님들 그리고 스님의 제자들까지 힘을 모아 만드니 그 양도 상당하다. 많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이 준비를 한 건 오늘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잔칫날이기 때문이다. 이따가 여기서 저기 음식 준비할 것이거든요. 그때 갖다 주시고 오늘 공연도 하니까요. 공연도 관람하시고. 그랬는데 점심 준다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못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부처청 공연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 신도들이 마을의 좋은 날을 빛내주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다.
인근에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은 수도사 옆으로 이사를 왔었다. 척박하고 외딴 곳에 새 둥지를 틀어야 했던 이주민들의 아픔을 늘 위로하고 싶었던 스님. 이거 감자네. 네, 요거 감자요. 네. 나 뭔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잔치를 연 스님은 흐뭇하다. 본인이 직접 만들면 드시니까 맛있죠? 저 직접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좋아요. 잔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다. 아예 무대 위로 올라가 함께 춤을 추는 아주머니. 저거 재밌잖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화합하고 아픈 마음도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님이 꿈꾸는 극락이다. 그러나 이런 날이 오기까지 그 길이 쉽기만 했을까.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둘째치고 연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된장 장사를 자처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정말 장사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순수성, 이것은 항상 그리워지고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흘러도 그 순수한 그 초심은 항상 유지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버팀목인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사찰 음식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험난하고 외로운 요리 수행의 길을 시작했던 그때다. 비밀 요원들이나 들고 다닐 법한 가방 하나를 꺼내는 스님. 처음 사찰 음식 강연을 시작할 때 가지고 다녔던 가방이다. 가독한 곡자, 주거, 밀대, 병따개. 스님이 어디 요리 출장 강연 나가고 그럴 때는 이걸 이제 들고. 봐봐라요. 스님 이거 어울리냐? 예? 이거 걸망처럼 메고 다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장사한 놈처럼 보이네. 예?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아이스 케이크 하도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한 1시간 했는데 아버지 들켜가지고 이러더만. 어느덧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정문 스님. 사람 몸에 너무나 좋은 음식이고 또 그러면서 그러한 그 고집을 또 그러한 그 전통을 유지해야만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 우수성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이 전통을 고수하면서 이 전통에 고수되어 있는 그 지혜와 건강함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겠다. 다음 날 걸망 하나 챙겨 들고 스님이 다시 길을 나선다. 도착한 곳은 서울에 있는 국제서원센터. 스님들의 수행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보도를 발간된 건 음식이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수행자의 삶의 지표는 좀 목적은 지향하는 바는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에는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을 하기보다는 춤은 그 생명을 가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맑은 정신이 또 굳거나 또 정신력도 가져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목동아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하는 비구는 세상 사람들에겐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요리엔 남들이 가지 않은 험난한 길을 걸으며 흘린 땀과 눈물이 숨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식으로 담아내는 맛있는 수행의 길. 세상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한 음식을 빚어내기 위해 스님은 오늘도 칼을 든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